안녕하세요. 고수들의 고수익 전략 고고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 만에 2100선을 회복한 코스피 지수, 오늘 시장에서는 보합권을 맴도는 흐름 이어간 모습이었죠. 자,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꾸준하게 상승폭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다만 중간중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 이 지수가 조정 구간을 좀 돌입하지 않았나라는 분석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 전일장에 비해 0.96포인트 상승한 2107.06포인트 가리켰고요. 오늘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 꾸준히 매수 물량을 늘려나가는 모습이었죠. 자,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무려 2,308억 원가량의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자, 이에 따라 어제 이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 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이와 함께 섬유의복업종, 운수장비업종 나란히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낙폭이 깊었던 코스닥 시장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자, 일단은 7.03포인트 하락한 686.35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나란히 물량을 출회해내면서 각각 718억 원, 814억 원가량의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자,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 안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과 업종들의 분위기도 다시금 흐려진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들의 계좌도 흐려지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전략 오늘 고고쇼에서 확실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 지금부터 미리미리 저희 고고쇼 오픈 채팅방 또 전화 상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목요일이죠. 자, 이제 앞으로 목요일마다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목요일 저희와 함께할 예정이죠. 네. 네, 어떤 내용으로 함께해 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목요일이면 진짜 저분에게 네. 종목을 받으면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익이 늘어나는구나. 그리고 저 기업은 내가 정말 아는 기업이구나. 네. 그리고 저 기업은 내가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겠구나. 오. 네, 편하게 돈 버는 방법, 편하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업만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목요일마다 우리 박준남 매니저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비법과 전략 공개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시간 우리 박준남 매니저가 엄선한 전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 일단은 세계 증시의 부담으로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시각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혼돈 속에서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 현대차가 이 갈 길이 바빠진 모습이죠. 수소차의 사활을 걸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주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데, 자, 과연 제2의 삼성그룹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지구 온난화 심화에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일단은 정부도 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의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먼저 선점해 봐야 할지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보는 내일 전략 세 가지 이슈, 가장 먼저 브렉시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노딜 브렉시트까지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공포심, 세계 증시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시각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준남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제가 보니까 오늘 영국 지수를 좀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한 7,000대 후반에서 지금 보니까 6,000대 중반까지 한 20%에서 30% 정도 FTS 영국 지수가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 리스본 조약, EU하고 리스본 조약 50조항에 보면 2년 동안 원만하게 브렉시트를 떠나면서 이제 관세나 여러 가지 난민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크게 지금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2, 3년이 다 돼가는데 크게 특별한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네. 이게 정치적인 문제인데, 영국 하면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금융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현실화가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거냐, 브렉시트가 되는 거냐, 잔류하느냐, 솔직히 세 가지예요. 네. 그죠?
예상된 시나리오는 세 가지인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세 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들이 세계적인 굵직굵직한 금융시장들이 많은데 이게 서서히 이렇게 이제 독일로 이동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네.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브렉시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 브렉시트를 EU와 리스본 조항 50조항으로 계속 협약을 하면서 결론을 맺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에게 뭐 자세한 이야기하면 메이 총리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브렉시트를 그 강경책을 보이면서 의회를 그 총회를 해산을 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에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면서 전국을 끌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 불신임 투표를 다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옛날에 그 2, 3년 전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찬성하는 사람들 50%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50%가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나 브렉시트가 뭐 가셔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그건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게 두려움이나 이게 우리한테 불안 요소가 아니고 그건 기회고요. 만약에 브렉시트 같은 경우 마지막에 EU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잔존하는 거죠. 잔류하는 거죠, EU에서. 네. EU에서 떠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EU에서 떠나게 되면 관세나 여러 가지 난민 무역 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영국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북 아일랜드 영국령이나 밑에 아일랜드 쪽 보면 옛날부터 나라가 원래 사실은 두 개였어요. 스콜랜드랑. 근데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네. 북 아일랜드 쪽에는 그 자기만의 살아남기 위해서 추운 지방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합쳐지면서 이게 결국 몇백 년 후에 이게 터지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본질을 이게 보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 딱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결국 EU는 원하는 것은 EU에 잔존하는 거다. 영국이. 네. 왜? 그래야 EU를 더 통합할 수 있다. 달러에 우리가 맞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기 위해서는 계속 지금 보수당인 여당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보이면 되고요.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무런 딜도 없이 영국이 브렉시트 하게 되면 노딜 브렉시트가 하게 되면 거기에는 엄청난 관세와 무역 장벽과 그리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혼란이 엄청나게 일어날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박준남 매니저가 바라봤을 때 예상된 시나리오 가운데서는 재협상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위기를 또 기회로 포착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도 고려해 보시기 그리고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분일까요? 그 이유는 네. 우리나라가 영국에 관련해서 그 대형 수출 그 비중이 네. 여러분 1%밖에 안 돼요. 154 미미하네요. 작년 봐보니까 154달러, 네. 154억 달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무슨 악재가 나오면 여러분들 그것을 투자의 기회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일단은 뭐 악재가 튀어나왔을 때 투자의 기회로 잡아볼 예, 수 예.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좀 시장을 보는 눈 다른 쪽으로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전략이죠. 자, 일단은 올해 현대차 그룹이 수소차 전략 좀 탄력을 내겠다. 올해 판매 목표 뭐 6배를 확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또 이 수소차 부분도 놓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상당히 앞으로 여러분도 5년, 10년 동안 주목해야 될 업황입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의 1등 기업 하면 거래소에서 삼성이죠. 네. 근데 지금 현대나 하이닉스나 셀트리온 관련해서 뭐 시총 5위 안에 드는데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대그룹이 아마 시총 다 그룹 합쳐서 현대그룹이 앞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 상당히 좋아질 거다. 근데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여러분들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삼성 관련 주식 가지고 있으신 분들 상당히 지금 손실률이 많으실 거예요. 많게는 20%, 30%. 네. 그게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제가 여기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삼성이 지금 여러분 탈삼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액면 분할하면서 삼성이 황제주에서 여러분들 일반 개인주로 변하면서 삼성에서는 상당히 많은 외인들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나왔는데 수소차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종목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차하고 여러분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저기 종목의 아들 아닙니까? 정의선. 기아차죠. 네. 결국은 현대차를 키워서 정의선 아들한테 물려준다는 거예요. 승계 구도 완성이죠. 그런 부분에서 수소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데는 여러분들 조선, 그 다음에 반도체였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뭘까요? 세계 1등 수소차입니다. 물론 여러분 혼다하고 도요타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네.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소 폭발하면
정말 사고 나면 다 죽어요. 그걸 위해서 10년 동안 수소차,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왜? 가스가 이게 폭발하지 않고 새면서, 서서히 새면서 공중으로 산화할 수 있는 거. 네. 그것도 대기업 효성하고 코오롱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서 네. 여러분 제가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현대차하고 종목일까요? 기아차를요. 네. 예.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차 꾸준하게 좀 상승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차트 분석 좀 해주실까요? 예. 보시면 여러분들 네. 현대차가 정말 제가 얼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근간에 여러분들 한 27만 원에서 10만 원대를 깨졌어요. 네. 여러분들 10만 원대 깨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밑에 봐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대차가 3만 원대부터 30만 원까지 가가지고 지금 10만 원대까지 깨졌을 때 이 녹색이 외인이거든요. 시청자분들 보십시오. 이게 어느 정도 몇 주가 됐냐면 여러분들 거의 6조에 가깝게요. 현대차가 지분이 지금 40%를 넘어서 45% 정도 돼요. 이건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보기가 힘들 수도 또 있어요. 네. 왜? 벌면 배당금으로 다 가져가게 되고 1년치 정도 되면 여러분들 사업 보고서 꼬박꼬박 외인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네. 이 정도 되면요. 그러면 수소차에 대해서 외인들이 모를까요? 여기에서 JP 모건, 골드만삭스, UBS 엄청나게 많은 큰 손이 세계에 들어왔다는 거죠. 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현대가 기아 그 전기차에 뒤지면서 수소차에 사활을 건 거예요. 그죠? 완성차에 대해서. 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 기업을 현대차하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도 한번 볼까요? 네. 예, 아들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뭐 예. 최근 주가는 여러분, 좋았는데. 예, 이건 네. 진짜 MBN 골드 방송에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딱 보시면 보시죠. 5,000원에서 기아차입니다. 기아차인데 5,000원에서 이게 8만 원까지 가면서 아직까지 지금 3만 원인데 3만 원대 초반인데 보십시오. 네. 이게 녹색이 외인입니다. 이게 지분이 30% 매집했더라고요. 오. 예, 평균 단가가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네. 제 이제 무료 방송 오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단가가 45,000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팔아먹으려면. 와. 엄청나게 올리겠죠. 그렇겠네요. 이건 네. 진짜 논리적인 겁니다, 여러분. 왜 40%를 외인이 이렇게 우리나라 현대차의 기아차에 들어왔을까? 비중을 50% 가깝게. 이건 진짜 여러분들 MBN에서 진짜 볼 수 있는 엄청난 고급 정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아마 이게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3배 가면 지금 여러분들 부품줄 있죠. 부품주들 보니까 2배, 3배, 4배씩 가더라고요. 가벼운 것들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자금이 작으신 분들은 작은 거 네. 부품주 잡으면 되고 자금이 좀 크시다. 그런 분들이 현대차, 기아차 또 있죠. 네. 현대 모비스, 현대 많죠. 글로비스 네.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 그렇게 관련된 많고 많은 종목 가운데서 도대체 네.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좀 힌트를 주신다면요? 현대 모비스도 좀 보여드릴까요? 예, 네. 현대 모비스도 예. 현대 모비스도 보시면 현대 모비스 같은 종목도 현대에다가 납품하는 순정 부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순정 부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대 모비스나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만도도 있죠, 여러분들. 예. 만도 같은 종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현대 관련해서 네. 현대 그룹주에 납품을 하거나 네. 현대 관련해서 완성차 업체 그리고 또 하다못해 현대 관련된 그 대북주도 있죠. 현대 건설 같은 거 엘리베이터도. 지금 12만 원, 12만 원 넘어가지고 뭐 수익권도 됐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현대 그룹에 여러분들 초집중하셔가지고 이번 연도가 아니라 3년, 5년 정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현대 그룹에 관심을 가져서 꼭 투자해서 큰 수익 나시기 바랍니다. 네, 많고 많은 종목 가운데 우리 박중남 매니저가 콕 집은 종목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이죠. 자, 일단은 뭐 미세먼지다, 온실가스다, 지구 온난화 심화에 따라서 정부도 이 화력 발전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재차 언급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2030에 대한 정부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네. 2030이 여러분들 뭐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리사이클이죠. 계속 생산해내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0%까지 끄집어 올리겠다. 어차피 여러분들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수소차도 어차피 화석연료를 전기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계속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작년에 2030 태양광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최근에 문제가 많았었죠. 일자리 관련해서요. 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그쪽을 폐쇄를 하다 보니까 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서 일자리에서 아무래도 이제 실업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보면요 이번에 새만금에 8조 정도 원자력 발전소 2개 분량에 그걸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군산 민심도 안 좋죠. 네. 왜냐하면 지행 공장도 거기서 철수를 해버리고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 차기 대선도 있겠지만 그 민심을 달래줘야 되고 또 아무래도 지지율도 끌어올리려면 전북에 네. 아무래도 이 투자를 8조 원이나 투자를 단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태양광이라는 게 여러분들 꺼지지 않는 영원히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태양광도 쉽게 아시겠지만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여러분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붕에다가 셀 있지 않습니까? 방막. 셀을 딱 이용을 해서 그 전기를 여러분들 ESS에 에너지 세이브 시스템에 저장을 하면서 전기차를 충전을 하면서 태양 에너지를 휴게소에서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소차와 전기차하고 함께 가는 세트다, 세트 플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태양광 사러 가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기초 원료 폴리실리콘 가격이죠. 지금 보시면 12월 달부터 폴리실리콘 가격을 보시면 중국에 이제 전문 사이트가 있는데 그쪽 가격대 보면 12월 달에서 지금 저가권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여러분들 자꾸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우상하게 되면 여러분들 원가가 상당히 여기에서 많은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에 대해서는 또 오픈을 해야죠. 네. 그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관련 종목 이야기요. 하지만 또 뭐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전기차, 수소차 섹터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본 만큼 바로 내일 시장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우리 박준남 매니저 앞서서 뭐 3가지 전략 다 파헤쳐봤는데 콕 집어서 내일 시장 어떤 종목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내일 시장이면 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남북 경업주가 아침에 좀 반등을 하다가 쭉 빠지면서 한 2주 정도 남북 경업주가 올라가죠. 근데 지금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럴 것 같아요. 아니 TV에 나와서 좀 뭐 추천을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면 또 다른 섹터로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수소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품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200%, 4%, 400%까지 뭐 간 종목들 봤는데 또 이러다가 여러분들 섹터 한번 바뀌어버리면 또 자기가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이 또 마지막에 우리가 상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종목은 제가 현대위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대위아요. 네. 예, 현대위아면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중요한 부분 포인트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23만 원에서 여러분들 28,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예, 거의 10분의 1입니다. 예.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정도 되는데 상장 주식이 한 2,7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연금하고 현대차 보시면 지분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 되고 연금이 한 10% 정도 되고 자사주가 한 10% 정도 돼요. 근데 70% 물량에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70% 잠겨 있는 물량이 상당히 여러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보면 딱 보시면 돼요. 23만 원에서 28,000원까지 왔을 때 얼마나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해서 손실이 크겠어요. 그렇죠. 그죠? 아무도 네. 쳐다보지 않아요. 현대차, 기아차 여러분들 다 부품주이나 쳐다보지 이런 종목들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서서히 남몰래 들키지 않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떨어지면서 사도 되고요. 여러분들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지면 정말 전 한 번씩 하고 여러분들 있는 거 싹 여러분들 비중 많이 세워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가격 전략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가격 전략을 보시면 네. 이제 제가 일봉으로 말씀드려야죠. 가격 전략을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1%대 상승을 보이면서 보였는데 오늘 39,000원이네요. 그렇죠. 근데 매수 가격을 여러분들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방송 상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분할 매수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방송이니까 37,000원 정도. 네. 37,000원 21 이평선이네요. 일봉에서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조금 높여보면 48,000원. 예. 손절 가격이요? 46,000원에서 4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35,000원까지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공략 종목 현대위아 알아봤고요.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오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 들었거든요. 몇 시 진행될까요? 예, 4시에 무료 방송을 여러분들 그 수소차의 대장주 기아차, 현대차 기업 분석 여러분들 완벽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잠시 뒤에 진행되는 박준남 매니저의 무료 방송 4시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리 보는 내일 전략 함께 해준 박준남 매니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